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은행권의 위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좀 진정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 나스닥 지수가 빅테크주, 반도체주가 빠지면서 좀 흔들렸죠. 네, 시장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그 상승분을 또 반납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은행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확신과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담아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어제도 여전했습니다. 코스닥과 2차 전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또다시 0.4% 상승이었고요. 코스피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줄였던 거죠. 도이체방크 위기설이 외국인 매도, 반도체 조정으로 나타났고요. 시간이 갈수록 장중의 호재성 이슈가 들려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에 낙폭을 많이 줄였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7조 원 이상의 투자 소식. 어제 저희 시간 통해서 수정 앵커의 이 브리핑이 자세히 있었는데요. LNF가 1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한 3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 2차 전지가 더욱 강하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는 반도체 쪽이 치고 나갑니다. 어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추가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빠진 쪽에서는 반도체, 건설, 금융, 리츠 모두 다 경기와 조금 관련된 쪽에서 하락했고요. AI도 차익 실현 물량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종목들 보세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금양,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엠텍, EG, LS 등의 종목들인데 이들은 모두 2차 전지 순환매 관점에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대다수가 리튬, 니켈, LFP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어제는 있었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전체 시세가 아니라 2차 전지 내 개별 종목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일부 제약바이오 쪽의 휴마시스 등의 종목도 강세 기록했고요. 지금 시장은 경기 우려감에 자금이 쏠리면서 매물이 많이 쌓여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은행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기도 하고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단독이긴 합니다만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에서 3분기부터 반도체 공급 부족할 거야, D램 가격 반등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한판 정리이고요. 자, 뉴욕으로 가보죠. 은행 사태 불안감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나름 또 수습의 과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추이를 전해드리고 있죠. 미국에서 수습의 발걸음이 또 등장했죠.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에 싼 값에 실리콘밸리 뱅크를 가져오게 되는 퍼스트 시티즌스가 밤사이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긴급 대출 확대를 가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올라서기도 했고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불안감도 계속 한켠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전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론과 신용카드,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데 연체율이 늘어나게 된다면 경기 전반의 활력은 당연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대출 상환과 차환이 어려워지는 그 과정이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가 침체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한켠에 놓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이러한 이슈 속에 뉴욕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 인수 마무리 속에 또 당국의 유동성 추가 제공 이슈 속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험 자산을 선호했고요. 채권은 안전자산이니 약세를 기록했죠. 그러자 채권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것은 빅테크에겐 단순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고요. 일단 은행주 쪽에서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 S&P 500은 0.2% 가까운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장에 조금 부담되는 발언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은행권 혼란은 경기 침체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했네요. 5% 이상 뛰었습니다. 배럴당 72달러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라크 원유 수출 중단 이슈가 있었고요. 이 덕분에 미국 장에서 에너지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슐럼버거, 옥시덴탈, 그 밖에 에너지주 중소형단에서도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뉴욕의 이 지역 은행들의 주가 보시죠. 퍼스트 시티즌스는 50% 이상 급등, 퍼스트 리퍼블릭, 킥오프, 코메리카 등 모두 강세였습니다. 이들이 안정을 찾다 보니 대형 은행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냈어요. 어찌됐건 이번 이 미국의 은행 사태 이후에 중소형 은행에서 빠진 돈들이 대형 은행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주가 강세였고요. 빅테크 쪽은 하락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등은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이슈가 추가적으로 하나 있었는데요. 오픈 AI의 CEO가 이 AI 챗 GPT가 결국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좀 걱정스러운 말을 했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후에 경찰로 여겨진 유로폴에서도 AI 시스템이 범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추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 반도체, AI 종목들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빅테크 반도체 쪽이 하락했고요. 미국 당국이 바이낸스와 CEO를 제소했다라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코인베이스 등이 8% 가까운 폭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은행권 흐름 좋았고요. 디즈니의 강세는 7,000명 감원 소식. 요즘 감원은 이퀄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역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봤고요. 2차 전지, 또 차전지라고도 합니다. 정말 2차 전지의 N차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슈가 쉴 틈 없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내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저가 모델 보조금을 제외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IRA 세부 규정 발표로 인해서 그동안 유예받았던 요건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일부 모델에 대해서 $7,500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나 기아나 다른 업체들과 진검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해서 종목들 시세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나오고요. 국내 배터리 3사 수주 잔고가 1,000조 원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이 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 3사부터 해서 폐배터리 쪽까지 소재 쪽까지 관심을 계속 두자라는 얘기네요. 결국 2차 전지 내에서 순환을 잘 따라가는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우주가 될까요? 시장에서 많은 이들이 2차 전지 자금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주나 반도체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증권사 보고서 하나가 추가됐는데 나름 볼 수 있는 시각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부 주도였죠. 그걸 올드 스페이스라고 표현했고요. 미드 스페이스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단계. 그리고 뉴 스페이스는 민간 주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 올드 스페이스에서 미드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뉴 스페이스로 엄청나게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단계이죠. 차트상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짙은 파란색 부분은 정부의 투자이고요. 연한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외로 해외 일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긍정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해외에서의 갖춘 일정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정부 위주의 일정이죠. 우주항공청과 우주작전대대 등의 이슈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작년 12월 19일에 위기가 불러온 위성의 시대라는 것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우크라 전쟁으로 지상통신이 파괴되니까 스페이스X가 그때 당시에 스타링크로 통신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위성을 쓸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자체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위성 시장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살폈었죠.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1,444조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위성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발사 대수가 저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아시죠? 이렇게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대중화가 될 거고요.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열고 있죠.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시, 스페이스X 모두 다 엄청난 재벌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 산업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여기에 우주의 테마파크를 짓는 것이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상업 비행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들의 꿈 기반으로 우주 산업은 크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상장사 위주로 담은 것이고요. 해외에서도 관련해서 좀 같이 시세 흐름을 체크해볼 종목들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스페이스 X 향 매출이 많은 기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느 쪽 우주 대기업을 향하는 매출인지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용으로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한 2주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일본의 JOLED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에서 1조 원을 차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8세대 OLED 혹은 올레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쪽에서는 테마성 재료로 활용되는 종목들은 이 정도이고요. 3월 21일에 방송했던 키움증권의 우선순위는 소재, 대형주, 장비였습니다. LX세미콘, 덕산네오룩스, P&H테크 흐름이 좋았던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죠. 자, 어제 시간 외는 로봇과 2차 전지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로봇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의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JI테크나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엮여있는 일부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노르웨이 로봇 투자인 원엑스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국 챗 GPT 로봇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로봇에 대한 이야기 저희 계속해 나가고 있죠.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산업의 성장을 결국 가리킵니다. 로봇 이슈는 역시나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살피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어제도 2차 전지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께서 또 차전지가 국내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차 전지가 잘 가는 건 좋긴 한데 다른 종목들이 잘 가지 못해서 좀 지겹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또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간신히 2,400선을 지켰습니다. 그 와중에 2차 전지주가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강했었는데 2차 전지 소재주가 특별하게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었죠.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잦아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서 세부 지침 및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2차 전지주가 또 한 번 시장에서 재충전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어반 리튬이 17% 이상, 코스모 신소재가 11% 이상 올랐고요. LNF도 어제 브리핑 통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었는데 어제장에서 10%가 넘는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2차 전지 업종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등 이 그룹주들이 강했다며 어제는 약간 쉬어가는 하루였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주자가 LNF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개장하고 나서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장중에 30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1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지난주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만 보더라도 순매도 1위 종목이 에코프로였고 순매수 1위 종목이 LNF였다. 이제는 외국인도 LNF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비슷한 양극재 생산 업체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LNF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사실 올해 들어서 60%라고 하면 많이 오른 거겠죠. 하지만 너무나 이 에코프로가 300% 가까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도 1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어제 전해드린 바 있거든요. 그 LNF가 어제장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바로 이 뉴스였죠. 어제 브리핑 내용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대구의 양극재 3공장을 7월에 완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총 6,500억 원의 투자비를 드리겠다. 연간 10만 톤 규모의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극재는 배터리 제조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의 주행 거리라던가 충전 성능을 올리는 역할을 하죠. 특히 작년 2월에 LNF는 테슬라와 함께 4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완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LNF의 차례다라는 확실한 그 의미를 담아서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마이턴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파우치 전지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 LNF는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에 직접 대응하는 핵심 공급망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기준으로 5대 기존 주력사인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신규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신규 고객이라고 하면 파나소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메리츠증권에서는 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OEM 쪽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포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었고요.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이 LNF를 최선호주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43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또 들어가 본다면 신규 케미스트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주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 캐파를 상향할 가시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LNF의 양극재 기술 로드맵은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전기차용 시장에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들리는 게 바로 LFP 배터리가 될 텐데요. 지금 일단 출하량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CATL이 점유율이 40% 가까이 되고요.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5위가 SK온, 6위가 삼성 SDI입니다. 국내 K 배터리 이 3사를 다 합쳐도 그래도 12%포인트 가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저가형 배터리로 시장 입지를 탄탄하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이 잘하고 있는 주력이 바로 LFP, 리튬, 인산, 철, 양극재가 될 텐데요. 저가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K 배터리 3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겠다,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7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되겠고요. 여기서 ESS, LFP에 3조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인데 세계 최초로 ESS 전용 생산이고 LFP 배터리는 2026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SK온도 인터배터리 2023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FP 배터리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K 배터리 3사까지 나서고 있는 LFP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오늘도 시세를 또 낼 수 있을지 관련해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일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일각에서는 또 매일 2차 전지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겹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수익을 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나날일까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저희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거기서 찾아볼 내용들 들어가 보죠. 포스코 그룹주도 사실 2차 전지 체인으로 본다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압도적으로 비중이 있기 때문이죠. 광물 전쟁이라는 표현을 지난 연말부터 해서 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900년대에서는 석유에 대한 자원 민족주의로 다툼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2000년대는 광물에 대한 민족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확산으로 인해서 핵심 광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2040년까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 전 KB증권에서 포스코그룹의 행보를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성견지명이 있었던 보고서라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측면이라던가 혹은 각종 IRA 이런 세부 내용이 KB증권에서 굉장히 잘 담은 리포트들을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자 한다면 관련한 내용들 한 번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ICT,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11월 25일 그리고 3월 6일에 2차 전지는 지금 광물 전쟁이라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주요 배터리 광물 의존도가 세계 모든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게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 소재, 밸류체인을 다각화한 업체를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LNF, 에코프로비엠 등을 체크하시죠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쪽 이야기가 부각될 때마다 폐배터리라던가 혹은 소재 쪽은 당연히 관심을 올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 굵직하게는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은 광물 쪽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물, 리사이클링, 원자재 활용해서 2차 전지 소재 생산까지 차근차근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름도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KB증권에서는 꽤 주목하고 있는 게요. 니켈 등의 광물을 많이 확보하고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포스코그룹이 이쪽에 법인을 꽤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봤을 때 포스코그룹주를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이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풀어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장은 혼조 마감을 기록했어요. 일단 SBB를 퍼스트 디시전스에서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부터 우리에겐 조금 긍정의 시각을 줬었는데 은행 사태는 마무리돼간다, 좀 이제 수습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불안감은 계속 남겨둔 상황이고요. 시장에 대한 의견, 주식 비중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저는 좀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SVB가 인수가 되었고,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일단은 어저께는 한 30% 정도 올랐어요. 제가 새벽 한 2시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를 띠는 것 같습니다. 한 3주 정도 똑같은 이슈로 시장을 좀 흔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각 중앙은행이 이것을 빠르게 좀 조기 진압을 좀 하는 부분들인데
좀 더 이제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혹은 그동안 괜찮겠지 했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문제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상업은행 관련된 대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AT1 상각 관련해 가지고 이제 6월부터 이태리든 영국이든 좀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채권이.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잘 처리가 될 것인지 뭐 등등의 좀 해결할 될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금리 관련해서도 뭐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렇게 선언하듯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콧방귀 끼고 있어요. 가을이면 뭐 늦어도 9월이면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의 끝자락,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의 초기의 경제는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이번에 경제 전망을 보면 FOMC가 그 미국의 경제를 연말까지 0.4% 정도 GDP 성장을 예상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1분기만 미국 GDP가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0.4%다? 그럼 나머지 2, 3, 4분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다 깎아먹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냐?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그 미국 시장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무역 적자가 2월 달 무역 적자를 뛰어넘었어요. 나머지 10일 동안 엄청나게 흑자가 나올까요? 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 2, 3월 달 계속 적자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급격하게, 수입은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수출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반도체 쪽이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것이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지 여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주의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종목별 장세에서 주식 비중을 100%를 가져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월 초까지는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더 있습니다. 개별 종목장 대응으로만 아직까지는 국한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갖고 있는 비중 내에서 순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또 반도체 섹터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데 내일 새벽경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것도 저희가 같이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셨는데 개별 종목 장세를 대응하는데 요즘 유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좀 대응을 하고 계세요? 뭐 그동안 계속 좀 섹터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지난주, 이번 주 뭐 계속해서 반도체 쪽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반도체 개별 소부장으로요? 네, 소부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로 넘어갈게요.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시각은 어제 저희 시간에 출연하셔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포스코 하면은 저희 철강 이것만 딱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 한 1, 2년 사이에 포스코는 어느덧 2차 전지 쪽의 대명사 그룹이 됐어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느 기업이 좋아 보이세요? 뭐 솔직히 다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성의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철강 관련해서도 어저께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올랐습니다만은 뭐 중소형 철강사들 뭐 슈스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 좀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구리 가격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킨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IRA 관련해서 그 세부 변경안 발표가 이번 주에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핵심 내용은 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그 눈높이를 낮춰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좀 인정을 해주면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해서 관련된 소재라든지 광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저께 그 기업들 보시면 LG 향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LNF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LG 쪽 매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고요.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이런 부분들 어쨌든 LG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또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매출처가 확대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고르게 그러니까 딱히 어디가 더 나쁘다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2차 전지 쪽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많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포스코 케미칼 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충전소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좀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포스코 ICT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계속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맞춰서 포스코 ICT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전반으로는 좀 우호적인 시각을 주셨네요. 자, 이제 대표님의 픽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0조 투자 성공하려면 전력 인프라 기반부터 닦아야 한다. 전력 기기 쪽일까요? 송배전선 이런 쪽일까요? 아니면 두루두루? 뭐 두루두루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 부양에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죠. 이번 주도 지진율 인하 효과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조금 기대감이 좀 있어요. 구리 가격은 좀 연초 대비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구리 재고량은 작년 10월 정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구리 가격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지난주인가 그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2차 전지, 로봇 등등 해가지고 네. 민간 투자 550조를 이끌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세액공제, 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언 얘기들이 있었죠. 제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앞에서 나왔지만 전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좋은 것은 고른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도체 라인이 전기가 만약에 단전돼가지고 끊기게 된다면 그거를 복구하는데 최소 3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 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최근에 그 평택 용인 캠퍼스가 완공된다라면 2024년, 2025년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31.6테라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1년 동안 쓰는 게 47.3테라와트급이에요. 와.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그 330조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면 연간 60테라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발전소가 우리가 전기가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발전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뭐 원자력을 당장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을 더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리 가격 상승들이 이게 다 구리가 또 연결된 부분들이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재룡전기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 삼성향 매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못 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좀 ESS를 같이 묶어서 네. 간다라면 안정적인 전력을 좀 모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전지 쪽으로 본다라면 비나텍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항상 그 송배전 쪽에서. 기계 쪽을 네. 본다라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분들은 주목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4월, 5월 좀 흐름을 보았을 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도 결국에는 이런 전력기기 쪽을 들어 엎어서 새 걸로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세계 시장에서는 키우려는 산업에 모두 송배전의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분야별 종목 주셨으니까 체크하시죠. 제가 왜 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서두르자 말씀드렸었냐면 오늘 짤막하게 AS 받고 싶은 종목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 매수, 매도, 추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님과 함께 창의스픽으로 등장했던 종목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OLED 쪽 요즘 모멘텀 받고 있죠. 24% 수익이고 SPG 1월 2일 종목입니다. 134%. 근데 저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검하고 싶고 칩셋 미디어는 뭐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 어제 긍정적으로 주셨으니까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SPG 그리고 HPSP 세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추가 매수 답변 주세요. 뭐 덕산 네오룩스는 아직 뭐 덜 올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추가해도 된다. 신규로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 SPG는 이번 달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이번 달에 거의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HPSP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제가 한번 반도체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네. 60%나 올랐어요. 네, 그래도 저는 또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지지선이 좀 이번 주 후반까지 흐름을 좀 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종목별 장세가 진행된다라면 4월 달도 3월 달처럼 조금 더 가는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종목 비중 아직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유 대표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종목으로는 이렇게 좋은 수익을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대표님의 의견들 잘 한번 보시면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